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를 하고 나면 다양한 장점을 누리잖아요. 공복감도 해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도 하고 혈당 조절도 원활하고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와 관련 지어서 염증 지수도 떨어지고 HDL 올라가고 중성지방 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이 좋아지는데 이제 좀 문제되는 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이에요. LDL과 총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과하고 이 콜레스테롤에 꽂혀서 식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고 이제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저탄고지 옹호하는 측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니까 몸속에 염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라 라고들 얘기를 하고, 이 저탄고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탄고지 그만두어라 라고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갈등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다시 과거에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로 돌아가요.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소로 알려진 염증 지수를 상승시켜요. 이 심혈관 질환은 염증 질환이라고까지 이제 최근에 논문이나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염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또한 중성지방 상승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죠. 스몰 덴스 LDL, 그냥 LDL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작고 밀도가 큰 LDL, 이것이 혈관을 막는 거다 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 요소로 알려진 HDL은 감소가 돼요. 다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로 돌아가면 전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제 저탄고지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저탄고지의 장점은 살려나가고 개인마다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이 콜레스테롤이 그 한 예가 되겠죠.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또 그거에 맞춤형의 해결안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저탄고지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건강이 더 이렇게 상승되는 장점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맞춤형 저탄고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야죠. 얘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원인도 해결안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그냥 심플한 콜레스테롤 자체인 거죠. 그거를 프리 콜레스테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자유 콜레스테롤 또는 유리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은 탄소 한 27개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있어요. 이 에스터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에스터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물과 친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자체도 소수성 성질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더 소수성 성질이 강하죠. 그러한 성질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 몸에 존재해요. 하나는 식품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이제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외인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이 외인성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총 한 200m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요. 주로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소장이나 피부, 뇌 등에서도 소량이지만 합성이 된다고 해요. 그 합성량은
하루에 한 1g 정도가 되고요. 이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내인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식품 섭취와 합성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존재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기능은 정말 다양해요. 그 조그만한 것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좀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몸에 한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해요. 이 콜레스테롤이 존재함으로써 세포막이 견고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그냥 지방층만 이루어진 세포막이 너무 흐물거려서 이 형태를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견고성을 부여함으로써 세포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한 콜레스테롤은 부신 호르몬 합성의 재료가 돼요. 부신은 신장 우에 곡깔같이 올려져 있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이 부신에서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합성되고 분비가 되는데 그 재료로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쓰이는 거죠. 특히 이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코티솔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티솔 합성도 많아지고 그 재료인 콜레스테롤도 혈중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또 성호르몬의 합성 재료이기도 해요.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부터 합성이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간다고 해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료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이 최근에 밝혀지기로는 콜레스테롤은 뇌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물질로 밝혀졌는데요. 전체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20%가 뇌에 존재를 한대요. 뇌가 차지하는 무게는 2% 정도 되는데 콜레스테롤 20%가 뇌에 존재한다니까 뇌 기능에 정말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한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3와 담즙 합성의 재료로도 쓰여요.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냐면 일단 이제 소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이 부분이 소장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장 점막 세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소장에서 식품 속에 콜레스테롤이 유리 형태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장 점막 세포로 들어오는데요. 유리 형태, 자유 형태의 콜레스테롤이 흡수된 후에 이제 효소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에스터 형태로 전환이 돼요. 이 콜레스테롤 에스터 형태로 전환이 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더 토수성 성질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지단백, 카이로마이크론의 내부로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카이로마이크론의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지단백과 함께 림프관으로 빠져나와서 혈류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 내인성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을 보면 이 아세틸코에부터 한 30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돼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몸에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이 차단이 돼요. 그 차단되는 기전은 콜레스테롤이 이 합성 과정에 초기에 작용을 하는 HMG-CoA 리덕테이지 이 효소를 기능을 못하게 딱 막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콜레스테롤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고지혈증 약으로 알려진 이 스타틴계 약물들도 역시 이 효소에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죠. 내인성 콜레스테롤이든 외인성 콜레스테롤이든 필요한 타깃 티슈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소수성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스스로는 운반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을 운반시켜주는 운반체가 필요한데 바로 지단백이죠. 크게 4가지의 지단백이 있어요. 카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이 4가지의 지단백이 있는데 카이로마이크론과 VLDL은 콜레스테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이로마이크론과 VLDL은 주로 중성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LDL과 HDL은 이 콜레스테롤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죠. LDL과 HDL이 콜레스테롤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해요. L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말초 조직,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조직이겠죠. 각 세포가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부신, 난소, 정소, 그 성호르몬 합성하는 곳,
뭐 폐, 뭐 이런 곳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LDL이고요. HDL은 반대로 그러한 말초 조직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다시 그 콜레스테롤을 캡처해서 간으로 운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HDL이죠. 그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로 해요. 아까 그 외인성 콜레스테롤, 식품 속의 콜레스테롤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카이로마이크론의 일부로서 혈류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방 조직이나 근육의 모세혈관으로 가면 그 모세혈관 벽에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하는 일은 카이로마이크론 속에 있는 지방산을 떼내서 근육이나 지방 조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효소가 많이 작용할수록 카이로마이크론의 지방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남겠죠. 그거를 카이로마이크론 레무넌트, 카이로마이크론 찌꺼기라고 하죠. 그것은 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외인성 콜레스테롤은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간에서 합성된 내인성 콜레스테롤, 또 외인성 콜레스테롤이 함께 합쳐져서 이 외인성, 내인성 콜레스테롤이 VLDL 속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또 혈류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VLDL 속의 지방도 근육이나 지방 조직의 모세혈관 벽에 있는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의 작용을 받아서 이 VLDL 내에 있는 지방산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 조직 세포로 들어가고 VLDL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ILDL이라고 하고 더 지방산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제 LD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DL의 콜레스테롤 비중이 이제 높아지죠. 이 LDL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조직,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이나 난소, 정소, 뭐 온몸 세포,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그곳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전달을 해줘요, LDL은. 그런데 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다 말초 조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70%의 LDL 콜레스테롤은 다시 간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간으로 흡수된 콜레스테롤의 일부는 이제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세포막이 너무 유동적이지 않고 좀 단단하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굳이 그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을 넘겨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로 그냥 남을 수가 있겠죠. 이제 반대로 HDL은 이 말초 조직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다시 받아서 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L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된 콜레스테롤도 역시 일부가 담즙 형태로 배출이 되면서 체외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의 생성과 배출의 일생인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그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은 LDL과 HDL이다. 너무 적을 때는 LDL이 가서 넘겨주고 HDL은 너무 넘칠 때 다시 받아서 간으로 다시 운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저탄고지 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할까요? 이제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 이 인슐린은 탄수화물로부터 포화지방 합성 과정을 촉진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화지방만으로 존재를 하면 지방 조직에 저장될 때 너무 빽빽하게 저장이 돼서 나중에 끓었을 때, 즉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작용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인슐린은 포화지방에서 다시 불포화지방산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 과정도 촉진을 한대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이 불포화지방산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몸에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요. 즉 막 유동성이 좀 감소되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 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막에 굳이 콜레스테롤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막이 단단하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 코티솔 합성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그래서 그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또 간 기능이 약한 사람, 혈중 LDL 콜레스테롤 70%는 다시 간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 세포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그 LDL 처리 기능도 약해서 혈중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한 경우에도 그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대사가 빠른 사람들, 대사가 빠르다는 거는 부신 코티솔의 작용이 왕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처럼 빠른 대사자들은 코티솔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 재료인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탄고지 시에 올라간 콜레스테롤 어떻게 떨어뜨릴까? 일단 방탄커피를 줄이거나 또는 당분간 중지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방탄커피 줄인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방탄커피 마셔서 나는 좋기만 하더라. 공복감도 없고 또 피로감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뭐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 그런 분들은 계속 마셔도 돼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신 분들은 당분간 안 마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탄커피 속의 카페인과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거든요. 또한 불포화지방 더 먹기. 이제 우리 현대인들 웬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든요.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더 섭취해주면 막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 여지가 더 있는 거죠. 또 채소 충분히 먹기. 채소 속에 다양한 조절 영양소, 파이토케미칼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고 간의 세포 기능을 좋게 함으로써 이 LDL을 청소하는 그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한 저탄고지식을 하신 경우에 본인의 몸 상태는 엄격한 저탄고지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그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탄수화물 섭취를 매끼 탄수식품으로 50g 정도 증가시켜주면 콜레스테롤이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빠른 대사자들은 교감신경이 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교감신경은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콜린, 이노시톨, 레시틴 이러한 것들을 좀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콜레스테롤 올라갔다고 다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 저탄고지가 주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나가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나만의 맞춤 저탄고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콜레스테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해결안도 찾아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